주택담보대출 30년 고정금리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94%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모기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모기지 은행 협회에서 지금 매주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고요. 실제 시중금리를 보시면 이미 7%가 넘어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30년 고정인데. 20년 고정으로 하면은 30년 고정보다 20년 고정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뭐 15년 고정금리를 하면은 뭐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30년 고정금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인데, 지금 숫자가 이 30년 고정금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뚝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표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집을 살 때 은행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실은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현실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모기지 금리가 이 6%대였던 것이 이게 2002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사실 이자가 그 정도 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집 사겠다라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2년, 2003년 요때는 뭐 모기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죠. 결국은 부실 대출이 이어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부실 대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대출 신청자들이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당시 이자율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대출 신청 숫자는 뚝 떨어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내년 1년 내내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보를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모기지 신청 건수가 뚝 떨어진,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집을 사겠다라는 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은 집들이 점점 쌓이는, 한 2달씩 기다려야 집을 팔 수 있는 뭐 이런 점점점 집 물량이 많아지는, 매물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번 모기지 은행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10월 14일까지 이게 일주일간 평균을 따져본 게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건수는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1년 전에 비하면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8%가 떨어져 있다. 1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68%가 아니고 86%, 86%가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구매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구매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대신에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5년 변동금리 같은 ARM이라고 그러죠. ARM 변동금리 모기지가 지금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12.8% 더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은 결국에는 12.8% 변동금리 이자로 집을 사겠다라고 모기지 신청한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늘어난 게 2008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이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은 여전히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대출하는 사람들이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면은 지금도 뭐 좀 낮은 한 4%, 5% 정도의 이자율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만 대출 금리를 낮추어도 월 페이먼이 뭐 한 150불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월 페이먼을 줄이고 변동금리로 해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지금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몇 년 뒤에 금리가 안정이 됐을 때 다시 재융자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일선에서 많은 모기지 에이전트들이나 혹은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러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방법이 좋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 때부터 바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5-1 암 같은 경우에는 5년은 고정금리로 해놓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뭐 이런 식이어서 좀 일단 당장 5년 안에 금리가 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그리고 5년 안에 금리가 떨어지면 뭐 그 안에 또 재융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변화에 적응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요가 급감을 할 정도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지금 급감을 했다. 그 이야기는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최근에 한인 언론들이 지역사회에서 내놓은 기사들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집값 붕괴가 시작됐다. 부동산 붕괴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섣불리 내놓은 타이틀인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은.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좀 어렵고요. 대신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엿보이는 시기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집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 리스트를 지금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건 뭐 은행가들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현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 두어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립니다.